이게 예전에 이렇게 겪었던 병들하고 조금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맨날 감기 환자들 보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제일 먼저 어떤 식으로 오냐면은 목이 좀 간질간질합니다 하고 이제 콜록콜록 기침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 이게 상부 기도 감염이 이제 단순 감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년 독감 백신도 맞고 하는데 독감도 이제 상부 기도 감염이면서 고열이 동반이 되고 그래서 고령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목숨도 많이 잃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독감 같은 경우는 증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는 하부 기도 감염이라서 이 단순한 인후염을 넘어서서 폐에 이제 염증을 일으키니까 우리가 우한 폐렴이라고 했고 그 폐렴이 폐혈증으로 전신에 균이 퍼지는 걸로 가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제 목숨을 잃는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증상이야 감기 증상 같아요. 마른 기침도 있고 숨은 좀 짧아지고 호흡이 좀 짧아지고 근육통, 몸살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은 우리가 감기 환자들 하는 얘기가 약 먹으면은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몸에서 알아서 머물렀다 가는 건데 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증상 잠복기가 무서운 거예요. 7일에서 14일 정도 그 기간에 이제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그게 이제 또 다른 전염의 어떤 온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병 때문에 겁은 먹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미국에 이번 겨울에 독감이 한 2,600만 명 걸렸는데 그래서 1만 명이 사망했어요. 그것도 큰 사건인데 우린 그거에 놀라지 그렇죠. 않고 지금 나라마다 확진자가 몇 명이고 몇 명이 죽었는지 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건 왜 이 바이러스 폭풍이 왜 일어나냐의 문제인데 이게 지구 온난화도 있고 그 다음에 야생 동물들 그 산림이 파괴되니까 그 야생의 동물들이 숙주를 이제 찾아서 인간계로 넘어오는 것도 있고 그 바이러스들이 볼 때는 인간들이 키우는 닭, 소, 돼지들 가축이 가장 자기들이 머물기에 좋은 상태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걸 또 섭취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작습니다. 1,000마리를 모아야 머리카락 하나 굵기가 나올 정도로 작은데 이번 증상들은 사실 증상만 가지고 감별은 어렵고요. 이게 뚜렷한 치료법도 없기 때문에 평소 면역력 길러가면서 이 사태를 좀 이렇게 예주시하는 게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한 폐렴하고 신종플루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독감하고 어떻게 다르냐?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하부 호흡기, 그러니까 폐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게 이제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폐에서 이렇게 염증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 재채기, 고열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몸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독감은 이제 몸살이라고 그러는데 온몸에서 이제 막 근육통이 이렇게 옵니다. 이것은 이제 몸속에서 염증이 전신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일어날 때 이제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분비가 되는데 이것이 너무 이렇게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생산이 되는 거지만 양이 너무 많아지면 전신에 이제 근육통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것이 독감하고 거의 사실은 그 증상이라든지 사람이 느끼는 건 거의 동일한 질병인데 이제 이 병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한 폐렴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좀 알아주셨으면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예.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수공통 감염병인데요. 예. 인수공통 감염병이 무엇이고 왜 인수 감염이 되는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이는 사람이고요. 수가 이제 짐승 아닙니까? 그래서 전염병이 사람과 동물이 이렇게 함께 걸리는 그러한 병을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그러죠. 전염하면은 남한테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염자가 이제 물든다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냥 나 혼자 앓고 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얼마든지 전파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전염병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는 이러한 인수공통 전염병이 역사적으로 이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제어를 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보면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스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2015년에 겪었던 메르스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신종플루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이 인수공통 전염병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결핵 같은 질병이라든지 뭐 또 이제 에볼라병 이런 것도 있고요. 개에서 이렇게 물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광견병? 치사하게 되는 그 광견병 이런 것들도 단지 인수공통 전염병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 병원체가 한 1,400개가 이렇게 넘는다고 알려져 있고 그 중에 이제 61%가 인수공통 전염병을 일으킨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동물과 접촉을 한다든지 그러한 오염된 육류를 섭취를 한다든지 뭐 동물에 물린다든지 또는 이제 이런 걸 매개하는 기생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찐득이죠. 이런 찐득이에 물리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런 것이 자꾸 전에 없던 새로운 병이 자꾸 생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치료제가 이렇게 그 짧은 시간 내에 만들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바로바로 대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문제인 것이죠. 저도 이번에 그 박쥐가 그 많은 전염병을 옮겼다는 것을 보고 이제 놀랐는데요. 왜 박쥐가 바이러스의 온상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박쥐는 정상적으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자기 몸에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숙주라 그러는데요. 이 박쥐가 이제 이런 그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이유, 뭐 환경 변화라든지 뭐 생태계의 어떤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돌연변이를 자꾸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스, 그죠? 그다음에 메르스 이런 것들이 전부 박쥐에서 왔다 이제 이런 것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쥐를 굉장히 뭐 혐오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박쥐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것 이제 그렇게 이게 병이 퍼지게 된 것은 사실은 사람의 잘못인 거죠. 그것을 이제 비위생적으로 뭐 먹는다든지 또는 이제 이것을 뭐 연구소에서 이렇게 바이러스를 채취해 가지고 어떤 그 무기로서 이렇게 하려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이러스를 그 유전자 연계서열을 쭉 분석을 해봤더니 이것이 이제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박쥐에서 가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그 유사하더라 그런 것이 이렇게 밝혀져 있고 그래서 사스 바이러스는요 79.5%가 일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박쥐에서 가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96%가 이렇게 똑같더라 지금 우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랑 그래서 그런 것이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예.